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 정현입니다. 다이어터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큐시니아가 2020년 1월부터 한국에서 처방이 가능해졌죠. 2012년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어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다이어트를 위해 많이 처방해서 먹었던 펜터민이 3개월 이상 처방이 안 되는 반면에 3개월 이상 처방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큐시니아. 좋다고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전문가분들 모시고 큐시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초대받아서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는 약사 이승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큐시니아라고 약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말 안전한 약인지 좀 설명을 듣고자 제가 오늘 모셨거든요. 네네. 이 식약처에서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 이걸 입증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펜터민이라는 약이 굉장히 그 식욕 억제제로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효과도 굉장히 강력한 데다가 가격대도 좀 괜찮고 해서 유명한데 단점이 이제 한 달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까지 한 달에서 최대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이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장기 처방 가능한 약제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출시된 큐시미아를 비롯해서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네, 의외로 별로 네. 없는 거네요. 얼마 그렇죠? 없죠. 4가지. 어떤 원래 게 있죠? 한 가지가 더 있긴 했었는데 정말 얼마 전이에요. 최근 몇 달 전에 2월 달에 이게 이제 암을 유발한다는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갑자기 정말 판매 중지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벨빅이죠, 그 약이? 네, 벨빅이죠. 저도 로카제린. 들었어요. 네. 안전하다고 해서 많이 쓰였던 약이에요. 그러면 이 큐시미아를 포함해서 딱 4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약물이라 제니칼. 제니칼. 네. 거의 1세대 다이어트 약물이죠. 그렇죠. 이 약물은 이제 지방을 이제 흡수시키지 않아서 이제 그 지방식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제 몇 끼 이제 지방식이를 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지방이 흡수되지 않다 보니까 변으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 이제 지방변이 나오는 단점이 있죠. 맞아요. 변기에 이렇게 네. 기름이 뜬다거나 맞아요. 가스만 나와야 하는데 속옷에 노란물이 비친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패드를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런 게 또 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힘주면 막 이렇게 맞아요. 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약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약은 이 식탐과 그다음에 식욕을 동시에 두 마리를 잡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나왔던 약입니다. 바로 콘트라브라는 네. 약이에요. 이 약물은 2가지 성분이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우울증이나 또 금연 목적으로 사용이 많이 됐던 부프로피온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에 있어서 중독 치료에 쓰였던 날트렉손이라는 이 2가지 약물을 이제 믹스를 해서 식탐과 식욕을 억제하겠다 했는데 저도 되게 이게 정말 약국이 처음 출시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을 구비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처방이 안 되더라고요. 알약이 실제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증량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하루 2번 4알씩 먹어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고 먹는 게 불편하면 오래 먹기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약을 갖고 다니면서 좀 먹어야 되고 알도 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울렁거리는 그 부작용이 꽤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스껍고 속이 계속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먹게 되고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 주사제예요. 주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삭센다. 네, 너무 잘 알죠. 그쵸. 네. 이 강남 주사라고도 알려지면서 정말 그 선풍적인 인기로 정말 약국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있어서 약을 구할 수가 없고 이런 게 꽤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장기 품절 사태까지 빚었던 바로 삭센다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발매되고 1년 만에 정말 그 다이어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이제 인기가 많은데 매번 이제 배에다가 주사를 찔러야 되니까 또 그런 주사제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의 배에다 주사를 맞는다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큐시미아라는 약입니다. 네, 그런데 이 큐시미아 성분이 사실은 네. 완전히 새로운 성분은 아니지 않나요? 원래 그렇죠. 있던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조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롭게 개발된 성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펜터민, 유명한 그 펜터민 나비 모양으로 된 그 네, 약이죠? 그 나비약이라고도 네, 맞아요. 많이 하는데 그 펜터민이란 성분과 또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2가지가 같이
복합된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펜터민은 원체 유명한 약이고요. 토피라메이트는 원래는 뇌전증이나 편두통 치료에,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이는 약인데 이걸 환자분들한테 이제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뭐 입맛이 조금 떨어지고 또 체중이 감소되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또 체중 감량 목적으로 사실 좀 쓰이고는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약물이라는 게 두 가지를 쓰고는 있지만 어떻게 적절히 조합을 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효과는 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끝에 그 접점의 그 황금 비율을 찾아서 출시가 된 게 바로 큐시미아입니다. 황금 조합을 그쵸. 찾아서 만든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큐시미아의 체중 감소 효과가 그럼 다른 약에 비해서 확실하게 더 좋은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효과 면에서 기존에 이제 장기 처방을 인증받은 다른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 정말 좀 반쪽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식욕 억제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체중 감량의 목표는 보통 5에서 10%예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감량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는 건데 큐시미아의 경우에 투여군의 한 70%에서 5% 이상의 체중 감량을 보였다고 하고 또 무려 한 약 48%에서는 10% 이상의 체중 감량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이제 실리면서 비교 대조 임상이었는데 2016년 다마에 이제 게재된 바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장기 처방 받은 약물 간의 효과와 안전성을 이제 비교 임상을 한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플래시보,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5% 이상 얼마나 감량을 했나 그 비율을 봤더니 효과 면에서 4등 꼴찌를 차지한 게 바로 제니칼 2.7배로 나타났고요. 콘트라브가 3위 3.96배, 삭센다는 거기에 이어서 5.54배로 2위.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큐시미아가 바로 9.22배로 단연 1등으로 효과가 네,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뭐 단연 효과가 1위였네요. 좋은 것. 그럼 이제 부작용도 우리는 약을 쓰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는데 부작용 측면에서 봤더니 복약을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 환자가 복약을 중단할 가능성이 그 얼마나 되나 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안전성을 봤더니 제니칼이 1.8배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바로 큐시미아였습니다. 2.29배. 그리고 3위가 콘트라브, 4위가 삭센다. 그러면 사실 체중 감소 효과는 1위고 1위고 안전성에서는 2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럼요. 펜터민이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의존성이나 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도 되어 있으면서 또 3개월까지만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큐시미아가 출시된 배경 자체가 사실 펜터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펜터민은 원래 그 나비 한 알에 37.5mg, 보통 그거를 이제 하루 하나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용량이 4가지로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용량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펜터민의 함량이 원래 이제 그 나비 한 알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저용량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펜터민이 가지고 있었던 뭐 불면증이나 뭐 여러 가지 심혈관계, 남용성 이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다고는 볼 수 있어요. 펜터민에 비해서. 그런데 펜터민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이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토피라메이트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게 뇌전증이나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였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쓰이는 용량은 사실 100에서 한 500까지도 쓰고요.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는 한 50에서 100 정도 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큐시미아에 들어있는 함량은 그다지 높진 않아요. 1단계 약물이 23,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23씩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토피라메이트 함량도 높진 않지만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이랑 얼굴이랑 뭐 발이 뭔가 따끔따끔 거린대요. 약간 모기가 딱딱딱딱 무는 것처럼 그런 사실 부작용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작용이고 또 이런 부작용들이 큐시미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용량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용량 의존적으로 부작용 발생률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이게 안압을 높게 만들어요. 맞아요. 녹내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서 3일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단계. 1단계를 안 먹고 3단계부터 먹은 거예요. 예전에 뭐 프림이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멍하면서 때리는 느낌. 이게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죠.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녹내장 환자한테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큐시니아를 처방받았어요. 이제 네. 복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처음에 먹어야 되나요? 음식과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이제 얘가 용량이 4단계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를 먼저 일단 2주간 복용을 해요. 그 다음에 2단계를 12주간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먹기 전과 체중을 비교해서 이게 3% 감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3% 감량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약을 더 먹지 말까? 또는 3단계로 갈까?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3% 이상 감량이 됐다. 그러면 2단계를 더 지속적으로 목표 감량까지, 목표 체중까지 더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3단계로 증량을 했으면 3단계는 처음에 우리 시작했을 때처럼 3단계를 2주간 일단 먹고 그다음에 이어서 4단계를 12주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12주까지 복용을 한 다음에 또 최초 시점보다 평가를 했을 때 5% 이제는 5% 이상 감량이 됐는지 아닌지를 보고 감량이 안 됐다면 중단을 하고 만약에 5% 이상 감량이 됐다 그러면 계속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있어서 처방 기간에 따로 현재까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100kg야 내가 100kg인데 처음에 초기 용량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3kg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3%니까. 최소. 3kg. 네. 3kg가 안 빠졌으면 3단계부터 다시 넘어가서 네. 5kg가 빠지면 네. 이제 그 5kg 빠진 4단계 용량으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기간은 상관이 없으니까 계속 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네. 3kg가 안 빠진 사람이야. 그러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더 효과를 못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더 효과적인 식욕 억제제로 이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하루에 한 번 아침에만 복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면 사람마다 너무 생활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물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라는 건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의 피크점보다 이제 한 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펜타민이나 토피라메이트가 다 반감기가 2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먹으면 한 2-3시간 있다가 그 최고 농도에 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20시간 내내 최고 농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에 8시에 먹었는데 요즘 야근하고 막 밤 12시, 1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꼭 한 밤 9시 그때쯤 되면 이제 침도 막 고이면서 식욕이 막 그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아침으로 맞출 게 아니라 자는 시간보다 한 12시간 전쯤? 왜냐하면 너무 늦게 먹으면 얘가 잠이 안 와요. 잠을 그렇죠, 못 맞아요. 자니까. 펜타민의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통 뭐 12시에 잔다. 그러면 최소한 12시 조금 전, 막 11시에서 12시 그때쯤 먹는 게 야간에 내가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라면 조금 맞아요. 그 시간대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막 새벽 2-3시에 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은 또 시간에 맞춰 조금 늦게 먹고 그쵸. 본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좀 조절하시면 되고 좀 고민되신다 그러면 처방받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자기만의 생활 패턴과 또 식습관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아요. 맞게 적절한 이제 복용 시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을 먹다가 네. 나는 목표 체중에 도달을 했어. 네. 근데 약을 그냥 툭 끊으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안 돼요. 이거는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내가 이제 이제 다 됐어. 나 이제 당장 안 먹어도 돼. 이 시점에서 바로 중단을 하시면은 안 되고 끊을 때 서서히 중단을 해야 돼요.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격일로 복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끊으실 때는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먹다가 그쵸. 3일에 한 번 먹다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서 끊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사실 중요한 게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너무 비싸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큐시미아가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가격이 이제 먼저 다른 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펜터민이 이제 한 달 복용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3-4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알에 한 1,000원 정도네요. 그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복용할 때 한 3-4만 원 정도 비용을 치러야 되고 제니칼은 한 10만 원 초반대?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 3번 이 약을 먹었을 때 10만 원 초반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콘트라브가 한 11에서 15만 원. 비싸죠. 그러게요. 그쵸? 삭센다는 사실 용량을 0.6에서부터 1.1, 1.8, 2.4, 3.0까지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1.8 정도로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해요. 이제 1.8로 내가 맞는다고 했을 때가 한 20-30만 원 한 달에.
그렇죠. 너무 비쌉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큐시미아는 어떨까? 큐시미아 가격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엄청 비싸네요. 네. 이게 3개월 이상 처방은 가능한데 3개월 이상 먹을 돈이 없어. 그래, 그 돈이 없어. 아, 그럴 수 너무 있겠다. 비쌉니다. 예. 원래 이게 펜터민에서 시작을 했고, 펜터민은 한 달에 3, 4만 원대고, 그리고 큐시미아에 들어있는 펜터민의 용량이 10분의 1에서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쌀까? 이 황금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부작용은 적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네.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잘 조합해서 처방하는 게 네. 가격적인 면이나 효과 면에서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죠. 펜타민이 0.1이에요. 이거를 0.1을 다 부셔서 뭐 가루로 하기도 어렵죠. 10분의 1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토피라메이트인데 토피라메이트가 원래 시중에 나오는 용량이 25 단위로 나와요. 근데 큐시미아에 들어있는 거는 23이에요. 23, 46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해요. 예. 이 조합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조합으로 해도 효과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조합으로 맞습니다. 이 안전성을 허가를 받은 거고 맞아요.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 이거를 막 이제 아름아름 막 쪼개가지고 먹고 이거는 조금 경제적이긴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긴 하네요. 네, 비싸긴 비싸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큐시미아를 먹을 때 뭔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뭐 다이어트 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선생님도 항상 하고 여자들은 있죠. 네. 1년 360일 하는 게 평생 다이어트. 사실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다이어트로 이 약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이 조금 뭐 군살 조금 빼겠다, 뭐 이렇게 뭐 수영복을 입겠다, 더 날씬해지려고 접근해야 되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이 큐시미아가 허가를 받은 건 BMI가 30 이상 또는 뭐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처럼 이게 비만, 체중과 관련된 질환을 한 개 이상 동반을 하고 있는 BMI 27 이상의 환자분께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단순히 내가 조금 덜 먹고 싶어서 이제 요즘 좀 폭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자 한다면 그거는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 날씬한 네. 사람이 먹는 약은 아닌 거죠. 그렇죠. 날씬한 사람은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사실 호르몬에 영향을 좀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정출혈도 생길 수 그렇죠. 있다고. 경구피임약 복용하시는 젊은 분들도 이제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 경구피임약을 복용을 하면서 이제 큐시미아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이게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출혈이 나타나면 우리 되게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걸 염두하시고 처방 받을 때부터 전문가 상의하에 그 부작용을 인지하고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경구 피임약의 피임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감안해서 성관계를 할 때는 뭐 콘돔이나 이중 피임을 사용하셔야 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금기사항. 금기사항. 큐시미아의 금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 말랐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임산부에 있어서도 금기지만 내가 임신을 준비 중이다. 그런 여성들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이 바로 이 큐시미아입니다. 또 이게 정신신경계 그 약물이랑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물, 뭐 우울증 약이나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 갑자기 혈압을 막 상승시킨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약물 자체가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신경의 약물을 복용 중이다 또는 내가 그냥 복용 중은 아니더라도 불안하거나 약간 우울감이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 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아까 녹내장 환자 네, 또는 녹내장.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이 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산부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도 그렇죠.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승희 약사님과 함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좋아졌다는 큐시미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약이 그렇듯이 사실 네. 개개인마다 약에 대한 작용, 약에 대한 뭐 효과나 부작용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을 상담을 할 때 그 주치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네. 또 확진자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요즘 다이어트에 너무 많아요. 다들 다이어트 관심이 많으신데 네. 다이어트 방법을 고를 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희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약사님. 처음 초대받은 첫 번째 게스트예요. 네, 게스트라고 해서 되게 막 좀 신경 쓰고 왔어요. 좀 너무 편안하게 또 약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고 이 구독자 여러분 닥터 정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와. 저도 또 뵈면 좋겠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같이 해주세요.